안녕하세요, 야르미루입니다. 지금 벌써 4월이 됐어요, 여러분.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죠. 그래서 제가 이 모발이식 2차 보강 수술을 한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. 4개월 경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까지 오늘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가장 먼저 저의 이 2차 모발이식 보강 수술의 경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.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봐도 좀 이런 데가 이렇게 좀 풍성해진 느낌이 있죠. 그러면 이쪽 먼저 가서 보여드릴게요. 짠! 이쪽은 이렇게 됐습니다. 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빈 곳이 채워진 느낌이죠. 근데 그래도 아직 이런데 이렇게 비어있긴 해요. 근데 이쪽도 여기 요런 머리는 저번에 1차 수술 때 이식돼서 이제 나와서 이 정도 자란 머리고, 아직 그 이번에 심은 머리들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런 데가 다 채워질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쪽 보여드릴게요. 이쪽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던 쪽이 이쪽인데, 여기도 이렇게 까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. 이쪽보다는 좀 빈약하지만 여기는 진짜 거의 뭐 이식된 머리가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고, 여기는 전에 났던 머리가 진짜 뭐 몇 가닥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요 정도? 요 정도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이 만지면은 아직 올라오고 있는 머리가 까끌까끌하게 느껴져요. 제가 저번에 2차 수술하고 약간 이 헤어라인이 여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쑥 내려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양쪽이 좀 비어 있고, 그래서 이런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나면은 정말 막 대성공해서 머리가 여기 옆에가 다 난다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런 느낌입니다. 완전히 지금 어떻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저번에 비해서 1차 수술에 비해서 상태가 훨씬 좋거든요, 지금. 1차 수술 때 좀 그나마 생착이 돼서 자란 머리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이런 채워지는 느낌을 봤을 때 저번에는 정말 뭐 4개월이 뭐예요? 뭐 6개월, 8개월, 10개월 그때도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얘네가 좀 더 많이 자라고 조금 더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. 근데 희한하게 제가 수술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받았고, 저번엔 절개, 이번에는 비절개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, 솔직히 생착률로 봤을 때는 절개가 훨씬 더 높다고 하거든요. 근데 왜 저번에는 그렇게 망했고 이번에는 그나마 좀 성공이 보이는지, 저번 수술 후에 제가 했던 행동과 이번 수술 후에 제가 했던 이런 행동들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모발이식 재수술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? 비밀?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물론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했다라고 이제 정확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해야지 좀 어그로가 끌리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수분 공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저번에도 나름 병원에서 받은 생착 스프레이 뿌린다고 뿌렸고, 그걸 다 쓰고 나서도 이제 멸균 생리 식염수를 따로 이렇게 미스트통에 담아서 뿌린다고 뿌렸거든요. 근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뿌렸는데도 여기 나중에 이식 부위에 딱지가 좀 많이 생겼거든요. 병원에서는 딱지 생기는 거랑 생착률이 크게 연관은 없다고 말씀은 하시긴 하는데, 그래도 이왕이면은 딱지가 안 생기는 게 훨씬 좋잖아요. 근데 저는 이번에 딱지가 정말 단 하나도 생기지 않았고, 저번에는 딱지를 비롯해서 모낭염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모낭염도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. 저는 이게 수분 공급을 제가 엄청나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은,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한 3, 4일 좀 쉬면은 출근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안내는 하긴 하는데,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이렇게 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이거를 계속 뿌려야 되니까. 정말 어디서 물쓰다대기 맞은 사람처럼 여기가 막 뚝뚝 흐를 정도로 정말 계속 촉촉하게 유지를 해줬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출근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촉촉하게 계속 뿌려주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, 수술하고 생착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뭐 일주일 정도? 이때만큼은
휴가를 내서 집에서 쉬면서 여기를 정말 계속 촉촉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겉으로만 이렇게 물을 많이 뿌린 게 아니고 그 생착되는 기간 동안 물을 정말 많이 마셨어요. 그리고 이런 미니 가습기를 그때 구입을 해서 머리맡에 항상 잘 때 켜놓고 잤거든요. 그래서 정말 뭐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촉촉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한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말 모자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. 이 모자 역시 병원에서는 써도 생착과 큰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때는 좀 모자를 썼어. 근데 꼭 이것 때문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결과가 좀 안 좋았어.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요인은 다 제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모자를 아예 안 썼거든요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 몇 가닥 있잖아요. 몇 가닥으로 인해서 스타일링이 그나마 좀 돼요. 좀 어색한 느낌이 많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덕분에 모자를 안 쓴 것도 있긴 해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좀 알았더라면 1차 수술을 했을 때도 아예 그냥 모자를 안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모자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. 그리고 모발에 좋다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요. 저번에 제가 탈모 관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비오틴이랑 맥주 효모 그거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두 개 조합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맥주 효모도 들어있고 비오틴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는 뭐 종합 그런 모발 영양제 같은 거를 판매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첫 수술했을 때는 그때 그거를 구입해서 먹었었는데 한 알 가격으로 치면 뭐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긴 했었는데 한 통 막 몇 개월분 이걸 사다 보니까 좀 목돈이 나가는 거예요. 모발에 좋은 거는 비오틴이랑 뭐 맥주 효모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따로 사서 먹어야겠다.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해서 먹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이라면은 좀 가격이 저렴한 게 좋잖아요.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. 그래서 그렇게 계속 먹고 있고요. 그리고 발모제인 노베인 폼도 수술을 하고 한 달 지난 시점부터 꾸준히 바르고 있거든요. 첫 수술하고 거의 한 8개월째인가?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그때 이후로 머리가 좀 그나마 좀 났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로게인 폼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바르고 있거든요. 저는 이것도 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첫 수술 때와 좀 달라진 관리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런 요인들이 수술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100%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상 그래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제가 1차 수술을 하고 경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도 수술한 거 자체를 막 후회한 적은 없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요 몇 가닥, 그 몇 가닥으로도 그나마 좀 여기가 더 가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제가 이 수술하기 전 영상을 봤었는데 이게 가르마를 좀 이렇게 타서 머리를 나름 만져봤는데 이렇게 앞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놔서 괜찮았거든요. 근데 살짝 고개만 돌려도 여기가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거예요. 왜냐면 여기를 가려야 되는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가르마를 만들어놔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수술이 성공을 하지 못해서 그 아쉬움, 안타까움은 있지만 내가 수술을 왜 했을까 막 이런 후회는 저는 없었던 것 같고요. 2차 수술한 지금도 수술 2번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할만했다,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모발이식 2차 수술 4개월 경과랑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점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또 댓글 보니까 저처럼 뭐 모발이식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뭐 재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꽤나 많더라고요. 그래서 재수술을 또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첫 수술을 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나중에 관리하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나중에 또 저의 경과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런 식으로 따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도 슬쩍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짠! 접니다, 여러분. 다름이 아니고
제가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. 근데 미용실에 갔다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낮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도 모발 이식을 하려고 알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미용사쌤이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도 이게 모발 이식 하시고 그거 경과 유튜브에 이제 올린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.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모발 이식 올리시고 뷰티 컨텐츠도 하시는 분 맞나요? 이러셨대요. 그래가지고 그 쌤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모발 이식 경과를 이게 좀 여러 번 올리는 사람? 근데 또 뷰티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? 근데 또 그 와중에 1차 수술이 망해서 2차 수술을 한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저밖에 없잖아요?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혹시 제가 맞는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렇게 영상 말미에 이런 내용을 덧붙이게 됐습니다. 만약에 그분이 제 영상을 보시는 게 맞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뭐 댓글 남기는 게 조금 부끄러우시다면 뭐 DM이나 메일을 주셔도 되긴 하지만 근데 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보내야 될 건 아니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러면 빠이!